보시면 이제 폼이 전부 다 굳었어요. 이 폼 굳은 걸 이제 칼이나 아니면 도구로 이용해서 저희가 작업을 할 거예요. 작업하는 건 이렇게 그냥 손으로 뜯으셔도 되고요. 보이시나? 이렇게 그냥 손으로 뜯어도 되고요. 근데 저는 손으로 뜯는 게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칼로 잘라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거는 잘라서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냥 찢으면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찢으면 그냥 이렇게 잘 찢어져요. 대신에 말릴 때 좀 잘 말려야 됩니다. 저는 평균적으로 한 하루 정도 말리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1시간이 원래 조각이 가능하다고 써있어요. 근데 1시간 조각을 하면 안에 많이 쏜 부분에 있는 곳이 더 부풀어 오르면서 다시 또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힘들 수가 있어서 저는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전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칼로 도려낼 거예요. 뭐 도려내는 건 어렵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좀 잘라내시면 됩니다. 그냥 금손이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그냥 이거를 손으로 뜯어버리면 됩니다. 쉽죠? 이렇게 뜯어놓으면, 여기 뚫어놓는 이유는 이쪽에 선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미스팅기 선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손을 뜯어놨어요. 모양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구도랑 잡아서 같이 하시면 되고요. 저는 어쨌든 이쪽을 이끼를 좀 활용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쪽을 좀 평평하게 하고, 이 벽면 쪽에도 이끼를 측정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쪽도 자연스럽긴 한데 좀 더 두꺼워서 좀만 더 뜯을게요. 이 찢는 거나 이 구두 잡는 거는 뭐 결국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하시는 거라서, 이거는 자기가 키우는 생물이나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동물이 있을 때 그거에 맞춰서 해도 되고요. 찢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번씩 찢어주시면 돼요. 자, 다 찢었나? 조금 찢었네.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칼을 대고 그 다음에 좀 자연스럽게 손으로 찢는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찢으려면 시간이 좀 오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경화된 다음에 하는 건 좀 어려워요. 잘 나오나요? 제가 비바리움 많이 만드는 동영상처럼 많이 들어가지고 아직도 제 목소리 들으면 많이 어색해요. 뭐랄까 닭살 돋는다고 하나?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좀 정화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동영상으로 볼 땐 짜잔 하면서 이게 바로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거 이틀 동안 말린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됐고요. 이제 이거를 대충 잘랐으니까 이만큼 뺐네요. 보시면 더 제가 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다시 이곳에 아트소일이란 걸 붙일 거기 때문에 흙을 바를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얇게 했어요. 왜냐면 너무 두꺼우면 답답해 보일까봐. 그리고 이쪽 부분하고 이 벽면을 흙으로 바를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바른 준비물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비바리움 퍼티라고 해서 이곳에 바르는 건데, 만약에 이 비바리움 퍼티를 구매하지 못하셨으면 뭐 그냥 실리콘 바른 후에 그 위에 그냥 알코올을 뿌려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제품이 제가 썼을 때는 제일 좋은 느낌이어서 쓰기도 편하고요. 뭐 다른 이름은 주물럭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냥 어퍼 회사에 있는 이거 쓰세요. 어퍼 회사 좋아요. 업체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뜯으신 다음에 이건 쓰실 때 주의할 점이, 원래 손에는 그걸 껴야 돼요. 장갑 껴야 되거든요. 왜냐면 장갑을 안 끼면 이 흙이 손에 묻으면서 이게 염색되는 것처럼 붙어버려요. 그러면 내 손이 진짜 무슨 막노동 일하는 사람처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하신다면 꼭 손에 장갑 끼시고 하세요. 자, 이렇게 흙을 뿌리고 물을 넣으실 때 이거 적정 미리가 원래 컵 한 컵 정도예요. 200ml 정도. 근데 물은 처음에 절반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섞어 보시고요.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거의 차르게 돼요. 차르게 되면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을 조금씩 추가하면서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여기 만드는 방법은 여기 앞에 보시면 설명이 다 써 있어요. 보시면 여기 설명 보이시나요? 이렇게 설명대로 하면 되는데요. 이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도 써 있네요. 수분이 많으시 건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이렇게 샤락처럼 되거든요. 만졌을 때 이렇게 형태가 남으면 돼요. 그대로.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잘 비비고 우선은 제가 얼마나 쓸지 모르겠지만 얼마 쓸 것 같지 않아서 한 번만 했거든요. 이거의 사이즈에 하면 이 한 거에 한 통에 대충 1리터예요. 2리터에 2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져보면 이제 점점 찐득찐득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물을 좀만 더 넣어야 될 것 같네요. 물을 좀만 더 넣을게요. 자, 보시면 이제 이게 완성된 상태입니다. 보시면 만져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그냥 형태가 만들어져요. 이 정도가 되셨을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 다음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제 그냥 이제 흙을 바르면 돼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벽면 먼저 바르고요. 그 다음에 이 제가 꾸미려고 했던 부분도 같이 할게요. 보시다시피 그냥 흙을 뭉치셔서 이렇게 펴바르듯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아이가 바르면서 이렇게 발라지거든요. 찐득거려. 제 손은 살아날 가망성을 잃었습니다. 못 살아날 거예요 이제. 조금 떼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뭐 꼼꼼히 바르는 것도 좋긴 한데 저는 일부러 이렇게 여백을 좀 남겨놔요. 만약에 근데 하얀색으로 하는 우레탄 폼 쓴다면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스러운 돌 색깔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르면 안 떨어져요 라고 하는데 안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상품이 아니겠죠? 안쪽은 나무랑 만나는 부분이니까 이쪽은 제가 꼼꼼히 해줄게요. 자, 이제 이 비바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걸 만들 건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배수충이에요. 배수충이 있는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끼가 썩지 않게 하고 뿌리가 썩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뿌리는 물의 양이 많아지면 밑에 고이게 만들어서 이 흙도 썩지 않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바륨의 배수충을 절대 만들지 않으면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것도 생물이 파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난석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바로 이석이 이거거든요. 난석이라고 하는 거는 좀 가볍고, 그리고 또 이 안에 구멍들이 많이 있어서 수분도 많이 흡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깔아주고 할 텐데, 보시다시피 이제 거의 틀은 완성돼 가요. 자, 이제 난석을 한번 쭉 깔아주겠습니다. 그냥 깔아주시면 돼요. 이 돌 양은 많을수록 좋긴 하지만 이 사육증이 워낙 작기 때문에 많이 넣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난석을 한 5리터 정도 샀는데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그렇죠. 이 난석은 처음에 사주실 때 좀 깨끗이 씻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번, 6번 씻은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한 10번 씻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에 불순물이 많이 껴있거든요. 불순물이 껴있는 거 보면 나중에 가면 이 물이 엄청 홈탁해지고 밑에 있는 물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냥 이런 판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니면 이거 그냥 시중에서 파는 건데 루바방 있죠. 루바방이면 더 저렴하게 하실 수 있어요. 루바방으로 그냥 크기에 맞게 잘라서 그 위에 덮어주시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걸 했기 때문에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많이 까는 이유는 원래는 이 비바리움에 물을 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그걸 안 한 이유가 솔직히 이 비바리움에는 어차피 스프레이로 뿌리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많이 고이진 않아요. 이 배수시의 목적은 어쨌든 물을 머금고 있는 목적이 더 강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배수층이 다 완료되면 진짜로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하고 싶은 바닥재나 아니면은 난석을 깔아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한 번 더 배수층을 깔아줄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에코를 뿌릴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닥재를 깔아줄 건데요. 이 에코는 그냥 타시는 에코 쓰셔도 되고요.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코스랑 뭐 돌이라든지 아니면 상토라든지 이런 걸 섞어 쓰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에코스를 깔아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배수층도 만들어왔기 때문에 뭐 저는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우선 그 다음에 이거를 살살 뿌려주시고요. 바닥재 깔 때는 누르시면 안 됩니다. 꾹꾹 누르면 안에가 썩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살살 깔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깔아주시면 됩니다. 비바리움 만드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드는 건 엄청 쉬워요. 비바리움은 언제든 유지가 어려워요. 유지하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유지하는 거는 제가 이거를 관리하면서 따로 하면서 또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돌이나 제가 원하는 돌을 형태를 잡아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저쪽에 이끼가 있으니까 앞쪽을 잡는 게 좋겠군요. 자, 이렇게 바닥재를 다 깔면 다음에는 어떤 걸 하냐면 물 뿌리는 걸 해주셔야 돼요. 물은 왜 뿌리냐? 식물 식재할 때 그냥 이곳에 하면은 잘 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좀 물을 뿌려주는 편이에요. 물 좀 뿌려줘서 이게 완벽하게 붙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간 다음에 자, 이제 식물들을 식재할 시간이에요. 만약에 이끼를 택배로 받거나 뭐 사건 했을 때 보시면 말라 있을 수 있어요. 말라 있을 땐 물로 좀 촉촉하게 해주시고, 저는 이 이끼를 바닥용으로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바닥용으로 식재를 할 거예요. 식재하는 건 간단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쪽에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얘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돌을 타고 넘어올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이끼가 물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어서 물을 많이 뿌려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벽면 식재를 있게 할까요? 식재는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를 뜯으셔서 이렇게 뜯으세요. 뜯으셔서 그냥 벽면에 이렇게 붙여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붙여줬을 때 떨어진다 그러면 이런 식물용 수초용 본드
아니면은 핀셋이나 압정으로 박아주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이 잘 붙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물을 뿌리고 어차피 아트소일이라서 그냥 물 뿌려주면서 붙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얘를 좀 떼서 생각하는 것보다 잘 붙죠? 이걸 붙인 다음에 꼭 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아트소리를 붙인 다음에 아트소리 마르잖아요. 마르면 그때 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저는 핀셋이나 압정으로 고정을 시켜 놓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 죽는 애는 죽겠지만 이끼들은 생명이 강해서 어쨌든 붙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물 한 번 더 뿌려주시고. 생각보다 진짜 어렵지 않아요. 겁먹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저의 메인 식물인 이 부멜은, 어이구 서비스도 많이 주셨네. 두 개나 주셨네. 자, 이끼 수태를 약간 덜어내고 물을 살짝 뿌려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심어주시고 안쪽으로 심어줄게요. 그 다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덩쿨 이끼를 심어줄 겁니다. 덩쿨 이끼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우선은 저는 이곳에 하나, 이곳에도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곳에 하나 저는 넣겠습니다. 항상 하신 다음에 꼭 이렇게 습으로 고정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하나 남아있네. 아, 많이도 시켰네. 저거 시킬 걸. 이제 덩쿨 이끼까지 속합니다. 자, 이제 거의 완성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물 한 번만 뿌려주시고, 이끼가 제대로 붙었나 확인해 주시고요. 얘네 위치를 바꿔야겠네요. 저 위치에 놓으려고 했는데 저기 있으면 햇빛을 많이 못 받을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도 햇빛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 아이여서. 자,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식물 칠하는 거 보였죠? 식물 칠하는 거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초보자가 만들어도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죠. 가격이 얼마 들었는지. 가격은 원래 제가 했던 거 재활하는 걸 빼고도 대충 한 15만원 선이면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이끼가 있다, 정말 레어한 종이다 라고 하면 더 비쌀 수 있겠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으로만 하더라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려운 부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댓글로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뭐 필요한 용품이 있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어떤 용품이 있고 어떤 용품을 쓰는 게 좋은지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우선 비바림의 처음 가장 중요한 건 용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좋은 유목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유목을 구하는지에 따라서 구도가 바뀔 수 있고 어떻게 세팅하냐가 틀려집니다. 구도를 잡기 위해선 좋은 유목이 있어야 그 구도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저의 비바리움 만들기 취미는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해 드리겠죠. 저는 뱀사람의 사모였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